코카콜라가 스포츠 음료 바디아머를 인수했습니다. 아니 코카콜라가 뭐 음료 인수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참고로 그 바디아머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방탄복 회사 인수한다? 아니고요. 음료회사예요. 어떤 음료회사냐? 우리나라에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보신 분 꽤 있죠? 뭔가 알록달록하고 뭐 예쁘게 생긴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 많이 마시고요. 메이저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막 더가운데서 마시고 농구장에서 특히 많이 마시고 하는데 2011년에 마이크 리플과 랜스 콜린스가 창업했다는데 마이크 리플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일단 왜 저거를 사게 됐는지 이유를 보면 코카콜라가 2007년에 약 4.5조 원을 내고 글라소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한 13년 전에 코카콜라 창립 이래 최대 규모 인수였어요. 글라소라 그러면 저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예요. 왜? 이거거든요. 이거 다 아시죠? 비타민 워터 글라스 이렇게 생긴 거. 비타민 워터 우리가 빨갛고 노랗고 뭐 색깔 희한한 거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당시에 거의 한 4.5조 5조를 주고 샀는데 2007년에 미국 건강음료 시장의 점유율이 한 30% 되는 회사였습니다. 이 글라소 비타민 워터의 창업자가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 리폴이라는 아저씨예요. 저걸 28세에 만들었어요. 이게 왜 성공했을 것 같아요? 비타민 워터 글라소 누가 보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색깔이 기가 막히죠. 야 근데 저는 왠지 색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불식시키기 이게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뭐랄까 어디 놨을 때 소품처럼 놓고 어디 놓고 사진을 찍으면 기가 막혀요. 어디 뭐 유튜브 찍거나 셀카 찍거나 할 때 옆에다 딱 놓고 찍으면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뭔가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게다가 또 셀카 시대가 또 열리고 막 유튜브 막 하고 막 페이스북 막 하고 또 하필 또 타이밍이 그때여서 셀럽 마케팅을 시켰죠. 많은 셀럽들이 하기도 좋잖아. 예쁘니까. 미국 셀럽들이 괜히 여기 옆에 놓고 사진 한번 찍으면서 막 무심하게 막 셀카 찍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가면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파는데 성공을 하면 돼서 부자가 됐는데 자 그런데 미국 음료 시장에는 막강한 경쟁자이자 이제는 뭐 서로 사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두 회사가 있죠. 코카콜라와 펩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 130년째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비슷비슷해요. 시가총액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콜라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코카콜라가 높습니다. 점유율 자체는. 그런데 그럼 코카콜라가 이긴 거 아니냐? 매출은 코카콜라는 가고 있고요. 펩시는 무난해요. 그래도 상승 중에 있어요.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요. 양 회사가.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뭔가 펩시를 지금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 옛날 한 요때부터 그랬어. 200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잖아요. 양쪽이. 코카콜라가 그래서 건강음료 시장으로 따라잡아야겠다 해서 타도 펩시를 외치면서 그때 당시 30대인 우리 마이크 형한테 4.5조를 갖다 바치면서 이제 이거를 사주고 떼부자가 됐다는 게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 형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부자가 됐잖아요. 조만장자가 됐어. 돈을 더 벌 게 없을까 생각을 해요. 주특기는 음료수니까 음료 시장에 또 뭐 해먹을 게 없나. 지금 비타민 음료 또 만들 수는 없잖아. 이거 만들면은 아마 계약 위반일 거예요. 요거 팔아놓고 이름 똑같이 해서 비타민 글레수 뭐 이러면 반칙이죠. 그건 안 되고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생각을 한 게 스포츠 음료 시장입니다. 비타민 한번 해먹었으니까 스포츠로 간다. 근데 스포츠는 이 게토레이와 파워에이드가 둘이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대충 90%예요. 야 이거 사이를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뭐가 더 점유율이 높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게토레이입니까? 파워에이드입니까? 참고로 게토레이는 펩시고요. 파워에이드는 코카콜라죠. 포카리는 아니에요. 포카리는 일본 거고. 포카리 일본 거고. 게토레이입니까? 파워에이드입니까? 그쵸. 당연히 게토레이예요.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둘이 경쟁이 안 돼요. 독보적이에요. 게다가 이 이야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으로 가면 점유율이 80%예요. 80%. 그냥 혼자 다 해먹고 있어. 참고로 이 게토레이의 비화가 있죠. 탄생의 비화. 1965년 플로리다 미국 대학교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체력이 좋지 않아서 후반만 가면 역전패를 해. 그래서 여기 코치가 열이 받았어요. 후반만 가면 역전패를 해. 전반엔 잘 뛰는데 후반만 가면 애들이 뻗어. 뛰지를 않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로버트 케이드라는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 팀이 자꾸 후반만 가면 퍼져요. 뭐가 없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약물 달란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약물을 주면 안 되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 요 케이드 교수님이 연구를 이런 걸 했대요. 소량의 염분과 포도당 그리고 물이 인체내에서 비는 역학관계 이런 걸 논문을 내니까 이걸 보고 교수님 찾아가요. 혹시 염분과 포도당을 어떻게 샤바샤바샤바 하면 우리 팀이 후반에 퍼지는데 뭐가 안 되겠냐. 그래서 로버트 케이드 교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들어보죠. 이것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걸 섞고 나트륨 섞고 칼륨 섞고 포도당 섞고 이것저것 섞은 다음에 해내요. 그걸 해내요. 그걸. 됐다. 마셔보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그 역사에 따르면요, 그 맛이, 이게 원래 과학자들이 그래. 맛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란 게, 됐어! 확실해! 유레카! 이건 해냈어! 하고 갖다 줬는데, 이거 맛이니까 화장실, 맛을 생각을 안 하고 맛을, 과학자들이 그래. 화장실 변기용 세제 맛이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참 이렇게 주잖아요. 선수들한테. 됐고 마셔 좋은 거야. 몸에 좋아. 이거 마시면 후반전에 끝내주기 뛴다. 마시는데 이게 화장실 변기용 세제 맛이 그 게토레이가 요즘도 그쵸?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대장 내시경 할 때 이런 거 주잖아요. 이만한 병에 있는 걸 다 마시라고. 그거 마시다 보면 레몬 맛이 좀 나긴 나는데 그 미묘하게 욱 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유내시경 특히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1.5리터짜리 2개를 먹어서 아래를 비울 때 약간 레몬 맛이 나긴 나는데 같은 미묘하게 화장실 변기 세제 맛이 나거든?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그 맛이 아닐까. 하여튼 마시라는 거죠. 하여튼 이걸 마시면 뛰니까 자꾸 주니까 자꾸 안 마시죠. 되도 않는 어디 세제를 갖다 마시냐.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과학자는 못 내죠. 과학자는 그냥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과학자 말고 과학자의 사모님이 마셔본 다음에 이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맛이 아니다. 레몬향을 좀 더 넣자. 그래서 레몬향을 넣어서 마침내 지금의 게토레이가 됐다 그럽니다. 게토레이가 참고로 게토가 악어죠. 에이드가 에이드 도움을 줬다는 에이드라는 말도 있는데 아마 음료일 거예요. 둘 중에 뭔지는 중요하진 않으니까. 악어 음료예요. 악어 음료. 미국인들은 약간 악어 음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토레이 그래도 악어를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이게 엘리게이터. 이게 악어잖아, 악어. 뒤가 악어라는 뜻이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그 플로리다 대학 그 화장실 변기 세제 먹었던 이 형들 있죠? 이 형들이 마스코트가 악어래요, 악어. 엘리게이터. 그래서 게이터 음료, 악어 음료에서 게토레이가 돼서 그 다음에 대박이 나서 승승장구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팝니다. 대박이 났어요. 부자가 돼서 저거 비싸게 팔아요. 이거 기업 이름 알 필요 없이 퀘이커라고 아시면 돼요. 퀘이커하는 회사에 파는데 1988년에 저 게토레이를 보고 코카콜라가 파워에이드를 출시합니다. 보고 따라하려고. 게토레이랑 경쟁을 하겠다. 우리는 파워에이드를 경쟁을 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미국인들의 머리에 세게 박혔어. 게토레이란 단어 자체가. 얘들 미국 NFL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마찬가지죠. 팀이 이기면 저 게토레이를 갖다 부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참고로 이 얼음물 잘못 부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조심해야 돼. 함부로 부으면 안 돼. 얘네는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실제로 보면은 정말 이 게토레이 가득 찬 저 아까운 거를 사람한테 부어요.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너무 아깝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부냐. 얘는 막 부어. 막 부어. 이게 너무 아깝다 생각되는데 하여튼 소비의 나라 미국이다 보니까 저렇게 붓는데 게토레이 샤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머리에 갖다 박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파워에이드가. 그래서 코카콜라가 결단을 내립니다. 산다. 게토레이 산다. 2000년 11월 코카콜라 퀘이크오츠 아까 제가 산 회사 있죠? 퀘이크오츠를 인수하겠다. 게토레이를 갖고 있는 회사죠? 아까 얘네한테 팔았다 그랬잖아요. 얘네를 인수하겠다. 얼마? 158억 달러를 불러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7조 정도 부른 거죠. 그랬더니 산다 그래요. 좋아. 내가 점유율이 떨어지지? 세계의 코카콜라인데 돈이 없냐? 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회로 갑니다. 이사회에서 158억 달러의 게토레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회가 NO! 다시 생각하니까 돈이 없었죠. 너무 비싼 돈이었죠. 이게 좀 가오만 너무 세면 안 돼요. 내가 점유율이 없지 돈이 없냐고 하는데 17조를 들으니까 갑자기 좀 돈이 없죠. 17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음료수에 17조야. 노를 외쳐요. 노. 이게 지금까지도 코카콜라의 통안의 결정입니다. 통안의 결정. 샀어야지 코카콜라 이사회가 승인을 거부해요. 왜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시리얼도 있고 팬케이크 스낵도 있고 퀘이커라는 회사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게토레이 그거만 쏙 뺏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좀 싸지 않냐? 요거 하나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몇 조. 이 시리얼 팬케이크 스낵 니들 다 사려고 그러니까 158억 달러나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알짜만 주면 안 되니? 이딴 소리를 했다가 나가리 되죠. 그렇게 누가 팔겠어? 그 되겠어 그게? 생각을 해보면 장난쳐? 세리피킹도 아니고 이게 될 리가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해서 못 사요. 그랬다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펩시가 삽니다. 잽싸게 사죠. 134억 달러. 또 깎았어요. 그 와중에. 코카콜라가 노후 치니까 한 15% 깎아진 가격으로 2000년 12월에 펩시가 게토레이를 인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저게 지금까지도 펩시를 살렸습니다. 왜냐? 그 뒤로 영원히 게토레이를 못 따라잡았어요. 못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게임이 안 되는 격차. 2000년, 2019년까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50년, 그 이후로 20년간 아직도 그 전에 30년까지 포함하면 스포츠 음료 최강자. 이 점유율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점유율이. 지금 보시면 합계 시장 90%인데요. 게토레이가 70에서 75% 왔다 갔다 하고 파워에이드가 2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몇 배 차이가 나. 이렇게 올라가고 바닥에 있고 게토레이는 계속 올라가고 가격도 못 올려요. 파워에이드는. 게토레이는 마음먹으면 가격도 올릴 수 있어요. 왜냐? 이기고 있으니까. 승자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이 결정의 나비 효과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코카콜라 이사회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사회가 노를 했잖아요. 통안의 결정. 코카콜라 최대 주주 중에 한 명 있습니다. 2대 주주인가 그럴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그쵸. 잘 아시네. 아, 저 때 그 이사회 승인을 거부했는데 하필 그 형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형이 거기 있다가 그거 노후 한번 했다가 야씨 할아버지 때문에 그거 못 사고 펩시가 사서 야씨 쟤네가 점유율이 70%야. 야 우리 골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I'm sorry 하고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이사를 사퇴하게 됩니다. 2006년이에요. 게토레 인수를 반대했다가 지금 물러나셨어요. 이사회. 물론 뭐 대주주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갈 수 있겠지만 하도 뭐라 그러니까 하도 그 이메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사서 지금 뭐 어쩌고 뭐 보내니까 하도 악플 달고 그러니까 악플 안 받으려고 저렇게 하셨고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딱 알고 있었죠. 누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이크 리플 형이 딱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20년간 졌거든요. 지금도 마음이 급해. 돈은 많은데. 딱 보니까 이게 파워에이드의 힘만으로는 못 따라가는 거야. 게토레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인이라면 이 둘이 합쳐서 90%니까 여기에 감히 뛰어들 생각을 안 할 텐데 점유율이 조금만 높은 음료를 만들어주면 코카콜라가 무조건 살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왜냐? 한번 되었으니까. 이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 20년간 안 됐기 때문에 얘네한테 그럴듯한 거 주면은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게토레이하고 파워에이드를 싹 보면서 얘네의 약점이 뭘까? 첫 번째 약점은 물론 화장실 변기용이 아니잖아. 레몬 향을 넣긴 하지만 자기가 보기엔 맛이 조금 덜해. 이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 향이 있을 뿐이지. 색깔이 자기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현란한데 우중충해. 왜냐? 이 형은 뭐 하던 형이에요? 이거 하던 형이잖아. 야, 이 알록달록에 비하면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마추어틱하다. 맛도 여긴 끝내주거든요. 이거 마셔보신 분 아시죠? 이게 무슨, 야, 이게 비타민 워터인지 내가 지금 뭐 설탕을 먹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맛이 현란한데, 맛도 이 물에 못한 듯, 뭐 아직 변기 세제는 아니겠지만, 약간 향만 있고 좀 그래. 화끈하게 일로 가면은 이걸 이길 수 있다. 그게 실제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 그게 오늘의 주인공, 바디아머예요.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까 전에 글라스 비타민 워터를 스포츠 워터로 바꿨죠. 이거 이름만 바꾼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어떻게 색깔에서부터 이 향도 저는 못 마셔봤는데 마셔본 사람들의 적은 글 따르면 향도 맛이 끝내주게 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향에 가까운데 이거는 거의 주스래. 주스 맛도 약간 주스 같고 색깔부터 벌써 비주얼적으로 이걸 놓고 찍으면 내 셀카의 색깔이 좀 흐리멍텅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요즘 셀카 중요하니까 이거는 옆에 놓고 찍으면 끝내주는 형태를 자랑한다는 거죠. 농도도 게다가 2배 이상 농축을 해버리고 한마디로 뒤에 나오는 게 원래 모든 게 세잖아요. 지금 레드불 마시고 있는데 레드불 뒤에 나오는 건 몬스터 그러면 뭐 레드불에 뭐 3배 이상의 카페인 먹고 죽어라 뭐 이런 거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도 거의 뭐 먹고 죽어라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근데 이거만으론 그 게토레이를 따라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또 머리를 씁니다. 많은 셀럽들이 이거를 마시고 찍고 하면서 홍보를 해야겠는데 이 스포츠계의 셀럽은 누구예요?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거든요? 얘네들한테 이 바디아머 만들어줘서 알록달록한 걸 마시게 해줘야겠는데 문제는 이거 돈으로 그런 엄청난 미국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이 얼만데 걔들한테 이걸 마시게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코카콜라, 펩시와 자금 경쟁이 될 리가 없죠.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나는 돈은 못 주겠다. 근데 뭘 줄 수 있다? 지분을 줄 수 있다. 같이 부자가 되자. 네가 좀 마셔줘서 우리 이거 수천억, 수조 원에 팔면 너도 나도 떼부자야. 그 실제로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이 여기 지분 엄청나게 넣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NBA 최고 인기 스타 지금 돌아가셨죠.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미 바디아머의 4번째 대주주입니다. 600만 달러 오히려 넣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마셔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주분 줄 테니까 오리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았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돈을 받아서 이 딜을 성공해낸 게 대단한 거죠. 이 딜을 저 엄청난 스타한테. 투자금을 받고 대주주를 주고요. 이 코비 브라이언트만 줬냐? 메이저리그 최고의 인기 스타 마이크 트라우트한테도 줬고요. 메이저리그 또 최고의 인기 스타 중에 한 명 포수로 유명한 버스터 포지란 아저씨한테도 또 줬습니다. 들고 마셔만 줘. 지분 줄게. NBA 좋아하시는 분 제임스 하든 역시 들고 열심히 마시고 계시고요. 열심히 마셔. 자, 저런 식으로 온갖 스타들한테 쫙 뿌려버리니까 이거 맨날 마시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엄청나게 마케팅이 효과가 돼서 2021년 11월 게다가 코카콜라한테도 자기 지분을 좀 줬어요. 한마디로 나를 견제하지 말고 나를 밀어라라는 거죠. 너도 지분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자인데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밀어도 되나? 그래서 밀다 보니까 11월에 바디아머가 2등으로 올라왔어요. 18%, 코카콜라 13%인데 그러니까 30%는 내 거니까 좋죠? 좋은 건가? 나는 뒤로 갔는데? 하여튼 얘도 좀 떨어졌잖아. 70%에서. 둘이 합치면 30%야. 반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56억 달러. 우리 돈 6.6조 원의 바디아머 나머지 지분 70% 완전 인수를 선언하는데 또 코카콜라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입니다. 저 마이크 리폴 아저씨가 2번이나 해낸 거죠. 아까 전에 비타민 음료 팔아서 한 번 하고 스포츠 음료 팔아서 한 번 하고 6.6조 원에 파는데 성공을 했는데 물론 최대의 승자는 마이크 리폴 아저씨. 또 2번 엑시트. 조단위 엑시트 2번.
첫 번째 4.5조, 두 번째 6.5조 엑시트 2번 성공했고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 아저씨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분 가격이 60억짜리가 얼마가 됐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4,500억이 됐어요. 이게 좀 나중에 넣어서 이 정도예요. 빨리 는 사람 이거보다 배수가 큽니다. 이 형은 조금 나중에 합류했거든. 4,500억을 벌었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 가족한테 돌아갔죠. 코비 브라이언트 정도 되는 사람이 평생 받은 급여보다 셉니다. NBA는 뭐 1년에 몇백억씩 받잖아요. 몇백억씩 받은 거 20년 뛰어도 이 돈이 안 돼요. 4,500억. 평생 받은 돈보다 더 큰 돈을 받았고, 더 재밌는 건 저처럼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갑자기 은퇴를 해요. 버스터 포지 유명하죠? 은퇴 선언을 했어요. 왜 은퇴? 지금 내년에 연봉이 거의 확정이에요. 이게 구단이 옵션 행사하면 되는데 2,200만 달러 260억이 거의 확정이야. 왜냐면 잘했거든요. 올해 260억 받고 단연 연장 뭐 한 3년짜리 4년짜리 역시 한 뭐 1억 달러 1,000억짜리 이런 계약이 남아있는데 포기를 해버려요. 안 해. 왜냐하면은 지금 저걸 파는데 받아야 될 돈이 1,700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60억 고민을 하는 거지. 아, 내년에 뛰면 260억인데 내가 지금 주머니에 1,700억 물론 세금 빼야겠지만 1,700억이거든요. 이거 세금도 얼마 안 돼요. 이거 20한 2%인가 23%밖에 안 돼요. 주식 판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 1,700억이 돈에 들어오니까 은퇴했어. 30 몇이더라? 35인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은퇴해버리고 안 받아 하고 은퇴하고 가족과 함께 있겠다 선언하고 은퇴했는데, 물론 이게 돈이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 정도 되는 아저씨라면 돈이 워낙 많을 테니까 지금 뭐 애기도 좀 어디 뭐 아프다 그러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우선이었겠지만 어쨌건 돈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스포츠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떨고 있죠. 이 마이크 트라웃이 최고의 스타거든요. 야구에서는. 옆에 있는 하든 형도 최고의 스타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으면은 1번 열심히 뛸까? 2번 설마 설마 그쵸?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좀 몇천억씩 생겼어요. 1,000억 이상씩 생겼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의 뭐 월급이라 그러나 연봉 자체가 몇백억이에요. 한 300억 400억씩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마이크 트라웃 같은 경우는 한 3,000억짜리 뭐 2,000억짜리 계약을 하고 그러는 분이기 때문에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떨고 있다라는 것과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코카콜라와 펩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물론 코카콜라가 못하냐? 코카콜라 주가입니다. 약간 이랬지만 뭐 훌륭하죠. 뭐 정도 주가인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펩시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물론 뭐 미국 주식에 뭐 많은 부분이 이렇지만 지금도 올타임 하이입니다. 계속 치고 가기 때문에 뭐 역대 최고가. 물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는 리사 수와 같은 엄청나게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었던 바로 그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구 펩시 CEO 인드라 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94년에 입사를 해서 2006년에 펩시 CEO가 된 다음에 얼마 전까지 12년 넘게 펩시 CEO를 했는데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이분이 거뒀던 성공은 당신 CEO는 아니었지만 CFO 시절이라고 하는데 트로피카나를 인수합니다. 주스 업체. 왜냐? 이제 탄산음료 사람들이 잘 안 마실 거야. 이 주스의 시대가 온다. 실제로 주스를 인수해요. 이거. 그 다음에 이 트로피카나가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인드라 누이 CFO가 당시 초대박을 쳐서 지금까지도 제2의 리사수가 제2의 인드라 누이죠. 가장 존경받는 CEO 중에 한 명으로 가게 만든 바로 그들이 오늘 설명했던 게토레이 인수입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컸어요. 지금의 펩시로 만들어주기야. 게토레이 인수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뭐 70% 넘는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인드라 누이 CEO 시절에 2005년 12월이죠. 112년 만에 드디어 시가총액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저걸 성공을 하니까 2006년 10월에 최초로 펩시코의 CEO에 등장을 했고요. 이 누나가 잘했던 일은 건강을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서 이 음료를 3개로 나눴다 그래요. 즐거움을 주는 제품, 건강 제품, 다이어트 제품에서 인스턴트 사업부나 이쪽은 계속 줄이고 조이한 제품 계속 줄이고 건강 제품에 많이 투자해요. 주스라든지 조금 있다 보면 탄산수 이런 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높은 성장을 했다는 것과 게다가 M&A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정리 안 될 것 같은 거 팔고 그 다음에 우리 방향을 계속 이렇게 틸팅한다 그러나 조금씩 정리하면서 주스도 이제는 건강하지 않다. 트로피카나도 팔아버려요. 주스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그러면서 산 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이거 많이 먹는다. 소다 스트리 뭐 이런 거를 사고 자 하여튼 그래서 쉼없는 M&A라 그러는데 저 누이 시절에 펩시 M&A가 얼마가 됐냐면은 18배가 늘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사는 거죠.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M&A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게 연매출 1조짜리 펩시의 브랜드가 지금 이경신 연구위원님의 자료에 따르면 무려 23개입니다. 하나씩 보면 펩시가 있고요. 트로피카나 이제 팔았지만 미란다, 치토스, 도리토스, 마운틴듀, 립톤, 스타벅스 지분, 소다스트림, 미스트, 세븐업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23개를 갖는 포트폴리오 정책 마치 우리나라 LG 생과하고 비슷한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기업으로 가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과 현재 50년간 배당금을 증액한 미국 주식하는 분들 유명하죠. 배당킹 주식으로 지금까지 떠오르고 있죠.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아요. 주가가 안 올라가면 배당률이 계속 올라갈 텐데 분모가 가격이니까 분모가 계속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진 않지만 50년간 매해 배당금을 증액하는 걸로 또 유명한 배당금을 늘린 게 연평균 7.6%를 늘려줬다 그러니까 많이 늘려줬죠.